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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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믿어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 오늘 12월 20일 첫 노래로 유현정 다원의 Fire and Ic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2월 20일 첫 노래로 유현정 다원의 Fire and Ice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 연말이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좀 그 저쪽 사업단에서 뭐 그 마무리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 때문에 조금 늦어가지고 네, 오늘 방송을 굉장히 좀 그 본의 아니게 짧게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2부에서는 DJ 우시의 역사 이야기 시간인데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음식을 찾아서에서는 요즘 약간 그 겨울 때면은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밤고구마. 네, 밤고구마 중에서도 여주 밤고구마를 한번 찾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는 대체로 한반도 어느 지역에서나 잘 자라죠. 토질 같은 것들도 잘 가리지 않고 병충해도 적어요. 재배 기술이 까다로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많아가지고 이런 고구마의 미덕으로 한반도 주민들은 이 땅에 이 고구마가 들어온 지 2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이제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오곡만큼이나 친숙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1763년 조엄이 대마도에서 고구마를 가져와 이 땅에 심은 이후에 1960년대까지 구황작물로 굉장히 귀한 존재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간식이나 별식으로 이 고구마가 되게 인기가 많죠. 고구마는 더운 지방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땅에서는 과거에는 전남이나 아니면 경남 지역, 네, 이런 밑에 쪽에서나 고구마를 좀 많이 재배했어요. 충청도 지역 위, 그러니까 추운 지방에서는 고구마 대신에 감자를 주로 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가 이제 감자가 많은 거예요. 네. 여주에 고구마가 본격적으로 재배된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데 현재 여주에서 고구마 재배 면적이 제일 넓은 곳은 그 대신면 일대거든요. 이 지역은 옛날부터 이제 그 땅콩 같은 거가 잘 나는 곳이었어요. 어떤 그 강변의 모래질 같은 것들이 좀 잘 나는 어떤 그런 안성맞춤의 땅인데 1970년대에 그 말에 물가 조절용으로 조금씩 수입해 오던 땅콩이 1980년대 이후에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대체 작물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구마였던 거예요. 여주군 읍내에서 37번 또 도로를 타고 양평 쪽으로 가는 길에 대신면이 있는데 왼쪽으로는 남한강을 두고 있는 그 길입니다. 대신면 소재지를 지나서 양평이 거의 다다르게 되면은 이포대교가 있거든요. 여주 읍내에서 이포대교 사이에 걸쳐 있는 이 지역에 고구마 밭이 많습니다. 이포대교 건너에서 금사면 지역은 산골 풍경이 펼쳐지는데 여기에도 고구마 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땅콩을 좀 키우면서 좀 어떤 그런 명성을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 땅콩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이 들어보니까 이게 가격이 좀 많이 낮아진 거죠. 그래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이제 심기 시작했는데 여주에 고구마 밭이 좀 많아졌어요. 네. 그래도 땅콩도 그 재배 면적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옛날 명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땅콩을 파는 가게들도 많습니다. 여주에 고구마를 심으면 맛있어지는 이유가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밤고구마랑 물고구마로 이렇게 나뉘거든요. 물기가 적고 퍽퍽한 느낌의 고구마를 밤고구마라고 하고 이제 물이 많거나 이제 약간 물렁물렁한 거, 네, 그런 걸 이제 물고구마라고 하는데 최근에 속이 노란 호박고구마라든지 보라색의 자색 고구마 같은 것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이 또한 물고구마입니다.
이 같은 물고구마를 따로 유색고구마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밤과 물의 분류는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전분의 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보통 전분 함유량이 23%에서 25%면은 밤고구마, 그리고 18%에서 19% 정도면은 이제 물고구마라고 보통 쳐요. 전문 용어로 밤고구마 계열을 분질고구마라고 하고, 물고구마 계열을 점질고구마라고 조금 유식한 말로 하는데, 이거는 뭐 차치하더라고. 그래도 이 밤고구마랑 물고구마 중간 사이가 이제 중간질 고구마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근데 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고구마의 품질은 의외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국내에 심는 것만 하더라도 100여 종이 넘어요, 고구마가. 올해 그 여주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여주 지역에 보급한 고구마 품종이 47개 품종입니다. 주력 품종은 이제 신건미라는 밤고구마고, 뭐 생미라든지 신황미, 뭐 연미,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유색 고구마도 많이 되는데, 품종이 다양해가지고 고구마 그 농장도 자신이 재배하고 있는 고구마의 품종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할 정도니까, 소비자가 품종별로 고구마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구마의 품종이 고구마 맛에 결정적으로 관여하지도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에요. 네. 같은 품종의 고구마라고 하더라도 재배지 환경에 따라서 맛이 좀 크게 달라진다는 말이니까, 네. 사실 뭐 물고구마냐 무슨 고구마냐 이런 것보다는, 품종보다는 어디 고구마냐, 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키울 때 땅이 중요하거든요. 밤고구마의 품종을 심었다고 해서 물 빠짐이 좋지 않은 점질토이면은 수분 함량이 올라가고 대신에 전분 함량이 떨어져서 약간 좀 밤고구마가 물고구마처럼 애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물고구마를 심었는데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라는 땅에서 키우면은 약간 밤고구마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그 이상해져요. 네. 원래 농산물이란 제 품종의 특징이 그대로 발현되어야지 제맛이잖아요. 밤고구마는 밤고구마 맛이 나야 되고, 물고구마는 물고구마 맛이 나야 이게 제맛이라는 말인데, 그런 면에서 여주는 밤고구마를 재배하는 곳에 어떤 적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땅이 모래질이라서 장마철에도 침수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구마 비대기에 일교차가 크게 나니까 낮에 잎에서 이제 광합성으로 만든 영양분이 밤에 뿌리로 잘 전달되고, 달고 큰 고구마를 달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여주의 땅과 기후로 인해서 여주 밤고구마는 껍질의 색이 좀 선명하고 전분 함량이 좀 높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삶은 밤 같은 어떤 질감까지 납니다. 네, 어떤 당도 역시 많고 그 높고, 특히나 고구마의 모양이 좀 둥글고 골이 깊지 않아서 먹기가 편해요 이게. 네, 그 가끔 보면은 골이 좀 깊거나 그러면은 고구마 먹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괜찮습니다. 여주 고구마에만 그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예측된 소비 활동을 위해서 고구마 생산과 유통 관련 업자들에게 꼭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고구마의 전분 함량 표기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밤고구마인지 물고구마인지 정도는 좀 표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눈으로 봐서는 이게 밤고구마인지 물고구마인지 몰라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뭔가 좀 그거 좀 알려주면은, 네, 최소 밤고구마인지 물고구마인지만 알려주면은 이게 뭐 밤고구마를 사가지고 군고구마를 해먹는다든지, 아니면 물고구마를 사서 고구마 밥을 하는 뭐 그런 실수를 나오진 않을 수 있으니까,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실수가 잦아지면 고구마 맛없다라는 어떤 편견 같은 것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고구마 생산 농가의 어떤 손해로 이뤄갈 수도 있으니까 좀 이것만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그 여주 밤고구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그냥 긴박하게 해드렸는데, 이게 시간 관계상 제가 괜히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좀 그러네요. 네, 너무 빨리 했어 이거. 네, 이제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와야 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야암상가시장 그 노래교실 노래를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국한의 달래강이랑 윤신의 인생이란까지만, 이렇게 두 곡만 좀 시간 관계상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 암성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김국환의 달래강, 윤신의 인생이란까지만 듣고 왔습니다. 이번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 출전한 선수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있었죠. 바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던 빅토르 안, 그러니까 안현수 선수였죠. 우리나라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그 빅토르 안은 러시아행을 택했죠. 그리고 그는 러시아로 귀화를 해서 러시아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러시아의 국기를 달고 출전하게 됐죠. 근데 이와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귀화해온 귀화인들도 심심찮게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최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던 이참 사장은 원래 독일 사람이었고 우리나라에 귀화해서 고위직에 올랐죠. 그리고 로버트 할리도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그 국회의원 이자스민도 우리나라로 귀화한 사람이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귀화한 사람 중에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네,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을 때, 전쟁 일었을 때 바로 임진왜란이죠. 이 임진왜란에서 외장으로 출전했지만 우리나라로 귀화해서 큰 공을 세웠던 김충선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역사 속에서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귀화인인데 고려 광종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과거제도를 도입한 중국 출신 중국 출신인 고려인이 이 쌍기라는 사람이 이제 과거제도도 만들었고 그리고 태조 이성기를 도와서 조선건국의 1등 공신이 됐었던 이지란 장군 이런 인물들 역시 좀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 장수로 선봉에 섰다가 일본군의 선봉에 섰다가 조선에 귀화해서 일본 공격에 앞장선 굉장히 좀 특이한 경력을 가진 이 김충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사야가예요. 이 김충선이. 이 사야가는 1571년 1월 3일 일본에서 태어났거든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이제 그랬는데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1592년에 처음으로 조선의 땅을 밟게 됐습니다. 바로 이제 가토기요마사 이 선봉장이었던 가토기요마사의 선봉장이 이 사야가였는데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조선에 왔어요. 그런데 그는 불과 며칠 만에 그 조선을 공격한 지 며칠 만에 조국 일본을 버리고 조선의 장수로 변합니다. 네, 그는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에 귀화한 조선인이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네, 그 일본의 선봉장으로 이렇게 왔다가 바로 그냥 며칠 만에 이렇게 붙잡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투항해서 나 항복하다 이렇게 와가지고 일본인이랑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당시 왜군 중에는 조선에 투항해서 왜군과 맞서 싸운 사례들이 있거든요.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을 항복한 왜군, 그러니까 항왜라고 칭했는데 이 항왜는 적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조총을 비롯한 어떤 일본의 신식 무기 같은 것들을 이제 기술을 전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좀 유용한 존재들이었어요. 보통 항왜는 이게 전투를 하다가 그 전황이 좀 좋지 못해가지고 투항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야가는 달랐어요. 그는 조선을 동경해서 처음부터 투항을 결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야가가 남긴 자전적 가사 모하당 술회가라는 그 노래를 보면은 조선을 굉장히 좀 동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야가는 넓디 넓은 천하에서 어떻게 오랑캐의 문화를 가진 일본에 태어났는가에 대한 굉장히 좀 탄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물을 보기를 원했고 그러던 중에 가토기요마사가 조선을 정벌하러 간다는 걸 알게 돼서 이제 그는 그 선봉장에 임명되고 사야가는 이 일본이 조선을 치는 이 전쟁이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의지국이었던 조선을 한번 구경하고자 선봉장이 돼가지고 조선에 오게 된 거예요. 이때 그는 맹세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를
마음속으로 결단했다고 이 노래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의의 나라 조선을 흠모하다가 가토 기요마사의 선봉장에 대해서 이제 왔는데 어떤 그 딱 진짜 와 보니까 조선의 어떤 문물이라든지 예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투항을 한 거죠. 불과 그 조선을 공격한 지 며칠 만에. 한편으로는 고국을 떠나는 사야가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아무래도 그거는 친척을 이별하면서 그 형제들을 놔두고 뭐 이런 걸 이제 이 노래에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여러 가족들을 두고 떠나는 어떤 마음이야 어떻게 편하겠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네. 사야가는 조선에 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꺾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 그는 귀화의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요순 3대의 유풍을 사모해서 동방성인의 백성이 되고자 한 거고, 또 하나는 자손을 예의의 나라의 사람으로 계승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그 어렵게 꼬아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유교적인 나라, 어떤 그 우리나라의 풍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이런 풍을 내 자식들도 이런 풍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던 중에 그 사야가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에 가토 기요마사의 이제 서봉장으로 왔다가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이제 귀순을 했는데, 귀순한 이후에 사야가는 그 경상도 지역의 의병들이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일본군이랑 싸웠어요. 네, 그 얘기는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노래는 보아의 Who Are You 그리고 그런 너,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My heart is running to you. Every second getting close to you. My heart is running. 노래 듣고 왔습니다. 보아의 Who Are You 그리고 그런 너,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김충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사야가, 그러니까 이제 김충선은 귀순한 다음에 경상도 지역의 의병, 이제 그 유명한 곽재우 장군과 함께 이제 연합하기도 했고, 의병이나 아니면 조선군 장수로서 총 78회의 전투를 치렀거든요. 이때 전공을 좀 많이 세워가지고 정삼품 첨지 중추부사에 올라갑니다. 네. 기순한 장수치고는 많이 올라갔죠. 네. 1597년 정유재란이 발발하니까 손시로 등 항복한 외장, 그 다른 외장들이랑 같이 의령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무관 3품 당상에까지 올라가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어서 사야가는 이제 울산성 전투, 네, 여기 옆이죠. 네, 울산성 전투의 경상도 우병사 김응서 휘하로 울산 외성에 농성 중이던 가토 기요마사의 1군을 섬멸하는 공을 세워가지고 종 2품 가선대부를 하사받기도 합니다. 야, 가선대부면은 굉장히 높은 벼슬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가선대부가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 되냐면은 그 어느 한 차관 정도 되려나? 네, 한 그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데예요. 네. 그 이듬해인 1593년에는 사야가의 뛰어난 전공을 인정받아서 도원수 권율, 어사 한준겸 등 그 여러 장수들의 주청으로 인해서 이름을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사야가 아니면은 이제 항외라는 이름 불렀으면은, 이때 김시성을 받고 이제 충성할 충자에다가 착한 선자 넣어가지고, 네, 충성하고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충선이라는 이름을 이제 받게 됩니다. 네. 그 조선인 김충선으로 거듭나는 굉장히 좀 역사적인 날인데, 사실 다른 그 외장 같은 경우에는 성을 별로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김충선이 뭘 잘했나 봐요. 네, 성까지 받고. 이처럼 임진왜란 기간 도중에 조선에서는 일본 출신 귀화인들에게 벼슬을 내리기도 하고, 성씨와 이름을 이제 줘가지고
조선에 정착하는데 좀 적극 권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는 그냥 단순하게 좀 열심히 잘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이름 주고 뭐 벼슬도 많이 주고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요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귀순한 일본 장수에게 이름도 주고 이제 공을 세우면은 벼슬도 굉장히 많이 주더라 하면은 일본 장수들에게는 사실 그때 이순신 장군 때문에 이제 막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막 진짜 말 잡아먹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 한번 여기 버리고 조선으로 그 귀순해봐 뭐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게 약간 어떤 귀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뭐 그런 거를 노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일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무기 제조 기술, 그러니까 조총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거를 또 많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덕형이라든지 정철, 권율, 김성일, 곽재우, 그리고 이순신 장군까지 굉장히 좀 넓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조총에 대한 내용을 많이 알려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왕래가 은근히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약간 비즈니스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약간 뭐 그러네요. 네. 근데 이 김충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긴 하는데 이게 지금 시간 관계상 네, 좀 오래돼가지고 네. 여기서 네, 은근슬쩍 마무리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에서 조선으로 귀화한 일본인 김충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음식을 찾아서 여주 밤고구마 그리고 2부에서는 DJ 우씨의 역사 이야기 김충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좀 그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줄인 감이 있지만 다음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길게 쭉쭉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오늘 굉장히 좀 따뜻한 편이에요. 저쪽 위쪽 지방도 되게 따뜻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 친구 한 놈이 아까 전화해가지고 굉장히 덥다고 지금 반팔 입고 다니고 싶다고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지금 좀 날씨가 좀 많이 풀렸는데 이럴 때 또 괜히 옷 막 얇게 입고 다니시다가 감기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네, 방심하지 마시고 목도리 같은 거 잘 하시고 옷 잘 입으셔가지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끝노래로 마멀레이드 키친이구나. 마멀레이드 키친의 오늘도 응원할게 들으면서 저는 슬쩍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암성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우였고요. 여러분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 위해 웃고 있는 너를 난 사랑하고 있어. 우리 서로를 응원해. 하루가 금세 지나